네, 안녕하세요. 라라스쿨 빨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첫 번째 누구나 성교육, 오늘의 주제는 유아동 미디어 속 성차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라라스쿨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어쩌면 미디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양육자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소개할 분은 정치한 엄마들의 이민경 활동가님입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자녀분과 함께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자녀분과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양육자랑 같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혼자 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이제 그냥 미디어를 시청하는 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에 대한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치한 엄마들은 어떤 단체인가요? 아, 네, 저희 단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사자 정치를 하는 단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나서 돌봄 노동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같은 문제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가 정치하자,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사자는 이제 생물학적인 엄마나 아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뭐 할머니나 삼촌, 그리고 크게는 비혼들까지 당사자라고 해서 그리고 사회적 모성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오늘 선생님 발표해 주실 내용이 네. EBS 유아동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딱 유아동 프로그램, 그것도 EBS 프로그램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을 미디어 노출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고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 2018년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미디어 사용 시간이 3시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그것도 확실히 늘어났을 테고 아이들이 받는 영향도 그만큼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콘텐츠가 요새는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육자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냥 떠오르는 게 EBS였어요. 그냥 공영방송이고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뭐 좀 약간 믿음이랄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 EBS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니까 뭐 그런 젠더 감수성이나 아이들 인권 감수성에 좀 책임도 있다 생각해서 EBS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분석을 하진 않으셨을 거고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기준으로 분석을 해야겠다, 그것이 성평등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텐데 혹시 기준점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우선은 개괄적으로 분석을 스튜디오하고 애니메이션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적인 그 에피소드의 내용이나 그리고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들에 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양적 분석이랑 질적 분석이라는 거를 했는데 양적 분석은 이제 캐릭터의 뭐 성별, 위치, 뭐 성격 같은 것까지 포괄을 했고요.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계량화되지 않는 것들을 뭐 좀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는 대사라든지 내용 같은 거는 질적 분석이라고 해서 주관식으로 좀 또 구술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활동가님의 어떻게 분석을 하셨고 분석의 결과는 어땠는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자들은 먼저 원래 핑크를 좋아할까요? 중세시대에는 남성의 색이던 빨강과 분홍색이 군인을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핑크가 여성의 색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사람들은 범주를 나누고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요. 젠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전히 젠더에 대해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곳곳에서 아가씨 다 됐네, 남자애들 원래 그렇지 같은 차별 언어를 듣고 성차별적인 미디어를 보면서 고정관념을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옷에 몸을 끼워 맞추듯이 젠더를 자기 삶을 제한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자라 번개맨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제약받지 않고 더 많은 꿈을 꾸도록 성별이 아닌 저마다의 고유한 점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EBS 영려 프로그램에서는 과연 아이들을 젠더로 구분해서 범주화시키지 않고
고위험 개인으로 보고 있을까요? 저희는 19개 프로그램을 115시간 동안 분석했고 캐릭터 수는 720명 정도였어요.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주연, 조연, 단역 등 모든 인물에서 나타나는 성비 불균형입니다. 성별을 확인할 수 없었던 10% 정도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남성 캐릭터는 전체 등장인물의 60%, 여성 인물은 절반 수준인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의 성비 구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중 인물들이 담당하는 역할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모는 성에 따른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남성 캐릭터의 신체는 보통이거나 건장으로 표현되고 여성 캐릭터는 보통보다 마르고 노출이 심하거나 몸매를 부각시키는 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레이디버그랑 세미의 매직 큐브를 넣어봤는데요. 온몸에 딱 달라붙는 전신 수트랑 노출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부위를 부각시키는 옷이라든지, 그리고 세미와 뮤직 큐브의 주인공 세미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한복 치마인데. 그리고 막 큐브를 이렇게 막 만지고 마법을 할 때는 저 치마 또 펄럭거리거든요. 되게 아슬아슬해요. 보일락말락하게. 왜 저런 구성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좀 문제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색 표현이나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의 성편향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 보입니다. 기계형 캐릭터에서는 특히 이제 기계 및 기술에 대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성 비율이 특히 낮았는데요. 미니 특공대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의 루시는 싸움을 할 때도 높은 구두를 신고 출동합니다. 여성 히어로가 등장하는 레이디버그에서조차 주인공 마리네트는 부끄러움 많은 평범한 소개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튜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 좀 달리 양적 분석이 쉽지 않아서 주로 이제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질적 분석 위주로 했는데요. 보니아니, 모여라 딩동댕, 딩동댕 유치원, 뭐든지 뮤직박스 같은 8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남자는 48% 정도, 여성은 41% 정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사례를 좀 볼게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자애들 자세히 보세요. 다 머리 리본 달고 있어요. 도깨비 가족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여자라서 안 된다고 울고 싶지 않아 이런 에피소드를 방영하면서 여자도 야구를 할 수 있다? 남자도 울어도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생각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남녀 성 그 역할을 그 기본으로 깔고 있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방향이 옳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제일 위험하게 봤던 거는 이 밑에 공주가 일어나는 것 같은 사진 있잖아요. 이게 모여라 딩동댕에서 이게 용감한 양치기라는 에피소드인데, 그 소위 말갈량이인 공주가 뛰쳐나가서 마법사들한테 마법이 걸려서 이렇게 잠이 들게 돼요. 근데 그 잠이 들어서 이렇게 무방비인 상태는 공주는 자고 있고, 그 공주를 사이에 두고 3명의 마법사가 나는 이런 선물을 해서 공주를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다시 마법을 걸어서 이 공주를 깨어나게 하는데 효과음이 막 뾰로롱 막 이러면서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그렇게 하고 또 마법 걸면 또 자고, 또 이 공주는 내가 갖겠어 이런 식으로 자는 공주를 두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저희 입고 있는 이 사진은 해요야 해요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요일마다 멘토가 등장해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는데 5명 중에 여성은 1명이었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름표가 보이잖아요. 의사, 철학자, 누구 이름 있는데 여성 멘토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되게 깜짝 놀랐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1명이었잖아요. 여자가 1명이었는데 신2에 들어가면 이 1명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남자로, 성비 불균형의 대표적인 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전문가 직업은 남자가 주로 하게 되겠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전달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750명 캐릭터 중에 장애가 가진 인물이 1명도 없었어요. 장애, 이주민, 다양한 인종, 소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EBS 제작 가이드라인에 선평등 조항이 있습니다. 2000년에 이르러서 만들어지고 여성가족부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다양한 성 전체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해야 된다.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고정관념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보고 나니까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방송 제작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가이드라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같은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작자의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개선된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있을 때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